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확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데 별뜻 없이 던진 내 말에 상대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버린 순간,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 뒤돌아보면 사실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나 때는 말이야" 같은 말, 혹은 무심히 던진 건조한 대답이 상대에게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도 한 줄의 따뜻한 말이 분위기를 살리고 관계를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우리의 직함이나 외모보단 첫마디와 말투에서 품격을 읽습니다. 말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죠. 오늘은요, 누굴 만나든 단번에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첫마디, 그리고 그 말 한 줄이 어떻게 내 삶과 관계를 바꾸는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 받아주는 말 한 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가 "그건 아니지" 하고 단번에 잘라버리면 괜히 마음이 턱 막히죠. 가슴에 답답함이 올라오고 더는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상대가 "아,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받아주면 어떨까요? 순간 마음이 스르르 풀리면서 나도 모르게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이처럼 잘 받아주는 한 줄은 대화의 공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한 줄 속에서 상대는 존중을 느끼고 나는 품격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저도 집안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을 때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건 안 된다, 힘들다" 라고 단칼에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겁게 올라오고 반발심이 생겨 더 대화를 피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엄마는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네 마음도 이해해." 이렇게 받아주시니 오히려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우리가 해석한 대로 본다." 상대의 말을 내 기준으로만 재단하면 벽이 생기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다리가 놓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받아줌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녀와 손주 세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받아주는 태도 하나가 세대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 한마디가 결국 품격을 쌓아 올리고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잘 들어주는 말 한 줄. 말 한 줄이 품격을 드러내는 또 다른 모습은 말을 잘 들어주는 데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듣기보다 말하기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라는 식으로 내 경험을 강조하거나 상대의 말을 끊고 조언부터 건네는 경우가 많지요. 순간 상대는 "아, 내 얘기를 들어주려는 게 아니라 가르치려는구나" 하고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충분히 말할 때까지 가만히 귀 기울여주는 순간 대화의 온도는 확 달라집니다.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짧게라도 들어주는 태도가 담긴 말 한 줄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줍니다. 저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르신은 말수가 많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자기 얘기를 길게 늘어놓을 때도 그분은 끝까지 듣기만 하셨죠. 그런데 정작 그분이 단 한마디 던지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듣기의 무게가 쌓이면 말 한 줄이 그만큼 더 깊고 울림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그것이 곧 아는 것이다." 잘 듣는다는 건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상대의 세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건네는 짧은 한 줄, 거기서 품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빛납니다. 자녀가 힘든 마음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그래서 말이야,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끊어버리면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고 그래,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말하면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다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대화의 품격을 높여주는 두 번째 길입니다. 세 번째, 말 수를 줄이는 힘. 품격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말수가 적다는 점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엽니다. 반대로 시시콜콜 끝없이 떠드는 사람은 처음엔 활발해 보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미련한 자는 말이 많다. 짧지만 묵직한 말 한 줄이 100마디 군더더기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모임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과 의견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걸 해봤는데, 저건 내가 더 잘 아는데. 듣는 사람은 점점 피곤해지고 결국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대화 내내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단 한마디 던집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순간 사람들은 그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저도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모두가 복잡한 의견을 쏟아내던 중 연세가 지긋한 한 분이 조용히 듣기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일의 본질 아닐까요? 순간 분위기가 멈추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말 한 줄이 흐트러진 대화를 정리해주는 순간이었죠. 말을 줄이는 건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의 무게를 키우는 준비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버리고 꼭 필요한 말만 골라내는 그 태도에서 사람들은 깊이를 느낍니다. 철학자 키케로도 말했습니다. 침묵은 대답 중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뒤에 나오는 말 한 줄로 자신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말이 절제될수록 그 한마디는 상대 마음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말수를 줄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품격을 지키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 겸손을 담은 표현. 품격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겸손이 묻어나는 한마디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은 단순히 고개 숙이는 태도가 아니라 말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 한 줄이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웠을 때 아, 잘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과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하고 마무리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정보를 받았다는 느낌이라면 두 번째는 상대의 지혜를 인정하고 내가 성장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한마디입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한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후배가 작은 의견을 보태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건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분의 인품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배움의 태도를 잃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려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기술을 알려줄 때 에이 나는 그런 거 몰라, 못해 라고 말하는 대신
아, 내가 더 배워야겠네. 네가 알려줘서 고맙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순간 자녀의 표정이 달라지고 대화의 분위기 역시 훨씬 따뜻해집니다. 겸손이 담긴 말 한 줄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릇을 크게 보이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고귀하게 보이고 어디서든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품격은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같은 겸손한 표현 속에서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느끼고 표현하는 말. 품격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느낀 것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화를 마치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고 끝내는 것과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즐거운 자리였다는 정도지만 두 번째는 당신과의 만남이 내 삶의 의미를 남겼다는 고백이죠. 듣는 순간 상대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한 모임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대부분 사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굳이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느끼고 갑니다. 그 순간 강연자는 눈빛이 반짝이며 오히려 자신이 큰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말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순간이었죠. 괴테는 느낀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꺼내서 전할 때 그 순간 관계가 깊어지고 당신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느낀 걸 숨기려 합니다. 쑥스럽다, 괜히 오해 살까봐 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오히려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참 따뜻한 시간이었네요. 이런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오래 새겨집니다. 품격은 화려한 언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 느낀 걸 말로 전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이미지를 바꾸는 거 느껴보신 적 있죠?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까지 귀해 보이게 만드는 품격 있는 말 습관, 실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시작은 시간으로 열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제일 먼저 꺼내는 말, 그게 그날 대화의 분위기를 다 정하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인사도 좋지만 한마디만 바꿔보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이 나에게는 귀한 선물입니다 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에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도, 심지어 가족 식탁에서도요. 상대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그 느낌이 쌓이면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나의 인격이 되죠. 만남의 첫마디를 시간으로 열면 여러분의 품격도 함께 빛나게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말로 되돌려주세요. 우린 일상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위치를 알려주는 직원, 길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학생, 혹은 손주가 휴대폰 기능 하나 알려줄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내가 한 친절이 티도 안 났나 하고 허무해지죠. 여기서 단 한 줄만 보태보세요.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짧지만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길을 헤매던 한 어르신께 어떤 학생이 친절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르신이 그냥 네 하고 지나치자 학생 얼굴이 어쩐지 시무룩해지더군요. 그런데 바로 뒤에 있던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학생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움은 마음으로만 느끼면 반쪽짜리고 말로 건네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을 단숨에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배움의 태도를 입에 담으세요. 사람을 만나 대화하다 보면 모르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은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이 짧은 말 한 줄이 주는 힘이 큽니다. 상대의 지혜를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나는 여전히 배우려는 사람이라는 태도가 동시에 전해지거든요. 저는 예전에 어떤 유명한 교수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후배가 작은 의견을 덧붙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 그건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분을 더 깊이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미 많이 아는 분이었지만 그 겸손이 오히려 더 큰 인품으로 다가온 거죠. 가족에게도 똑같습니다. 손주가 휴대폰 기능을 알려줄 때 난 이런 거 몰라, 못해 라고 하는 대신 내가 더 배워야겠네. 네가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자녀나 손주의 마음속에 존경심이 싹 틉니다. 말 속의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그릇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멋있게 들립니다. 대화의 끝을 부드럽게 맺으세요. 사람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건 사실 처음보다 마지막 말이에요. 칭찬을 하다가도 끝을 날카롭게 맺으면 앞의 말이 다 사라집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끝내면 기분이 확 상하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잘하셨어요. 다음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한 줄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사과할 때도 똑같습니다. 미안해.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 불씨만 남습니다. 반대로 미안해. 내가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네. 이렇게 끝내면 마음이 눈 녹듯 풀립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에 있어 화평함을 귀하게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말끝을 따뜻하게 맺는 사람은 결국 존경을 얻습니다. 말은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마지막 말만은 늘 부드럽게 덧붙이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느낀 것은 반드시 말로 표현하세요. 좋은 자리에 다녀와도 우리는 그냥 웃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하고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 상대는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많이 느끼고 갑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짧지만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본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대부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굳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오늘 말씀에서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많이 느끼고 갑니다. 그 한마디에 강연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말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린 순간이었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느낀 것을 표현하지 않는 건 선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은 고마움과 감동은 꺼내야만 상대에게 닿습니다. 품격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진심을 표현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느낀 것을 말로 전하는 순간 그 만남은 오래 기억되고 당신은 더 특별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품격을 드러내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면 옷차림이나 재산보다 오래 남는 건 결국 내가 했던 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꺼낸 한 줄, 대화를 마무리할 때 남긴 마지막 한 줄, 그게 상대 마음속에 우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말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다음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느끼고 갑니다. 짧지만 이 말들이 모여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말투는 곧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말이 따뜻하면 나이가 들어도 고귀하게 보이고, 말이 거칠면 아무리 잘나 보여도 품격이 사라집니다. 혹시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그 품격 있는 한마디를 건넸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누굴 만나든 나는 어떤 말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옷보다, 화장보다, 지갑보다 더 빛나는 말의 품격을 가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